자,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 잘 들어주세요. 당신의 지갑 속에서 잠자고 있는 10원짜리 동전. 그것을 현관의 특정 장소에 올바르게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돈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답니다. 10원짜리 동전한테 달에 뭐 신경 쓰지 않는 존재이지만 어차피 가치 없다고 지나치는 사람과 혹시 무언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발길을 멈추는 사람 사이에는 이윽고 찾아올 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10원짜리 동전이 품고 있는 진짜 힘과 그것을 왜 현관의 특정 장소에 두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우선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은 그냥 잔돈이 아니에요. 동양의 오행, 우싱 사상에서 말하는 목무, 화호, 토, 투, 금짐, 수, 이 5가지의 에너지가 모두 담겨 있는 작은 우주와 같은 존재랍니다. 10원짜리 동전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폐허가 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2번 다시는 배고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염원 속에서 만들어진 동전이지요. 10원짜리 동전을 한번 보세요. 동전 앞면에는 다보탑이 새겨져 있죠. 이 탑은 오랜 세월을 견뎌온 돌로 만들어졌으며 만물을 키워내는 대지, 즉 토투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또한 탑의 정교한 구조와 장식은 장인의 기술, 즉 쇠를 다루는 금금의 기운을 나타내죠. 아래 새겨진 글자와 테두리는 마치 강물처럼 돈의 흐름을 상징하는 수수의 기운입니다. 동전의 소재인 황동은 대지를 닮은 노란빛으로 토투의 기운이며 전체적인 색은 금빛으로 말 그대로 금진의 기운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동전이 만들어질 때 뜨거운 불을 거치는데 이것은 재건을 향한 열망, 즉 화호의 기운을 의미하며 다보탑의 역사는 오랜 세월을 거쳐온 나무처럼 성장과 생명을 상징하는 목무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즉 10원짜리 동전은 세상을 구성하는 5가지 에너지를 손바닥만 한 크기의 응축한 작은 우주인 셈입니다. 이 10원짜리 동전의 힘을 올바르게 끌어내기 위해서는 4가지 순서를 지켜야만 합니다. 첫째는 장소, 둘째는 정화, 셋째는 그릇, 넷째는 유지입니다. 이 4가지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모처럼의 10원짜리 동전이 그저 잔돈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반대로 말하면 이 4가지만 잘 지키면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현관을 금전운의 입구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첫 번째, 장소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집에는 기운의 통로가 여러 곳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현관은 특별합니다. 사람도, 택배도, 소식도, 인연도 모두 그곳을 가장 먼저 통과하죠. 집 안에서 유일하게 바깥 세상과 직접 연결된 장소입니다. 아무렇게나 벗어 던진 신발, 읽지 않고 쌓아둔 우편물, 부서진 채 방치된 우산꽂이, 그런 현관을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 금전운이 배달 왔습니다 하고 찾아왔을 때 과연 발을 들이고 싶을까요? 저라면 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관을 정돈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하지만 현관을 정돈하는 것만으로는 그저 어서 오세요라며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과 같아요. 누구를 향해 문을 열고 있는지 알 수 없죠. 금전운인지 직업운인지 무엇을 초대하고 싶은지 선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운이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죠. 여기서 10원짜리 동전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행의 에너지가 담긴 10원짜리 동전을 현관에 둔다는 것은 이 집은 금전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문패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잘 정돈된 현관은 운을 맞이할 준비, 10원짜리 동전은 금전운을 향한 지정석. 이 2가지가 갖춰져야 비로소 금전운이 자신의 목적지를 인식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금전운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현관부터 돌아보세요. 신고 있는 신발 외에는 신발장에 넣고 불필요한 물건은 두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관의 서쪽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쪽은 결실의 방향으로 수확한 것, 즉 보상이나 돈과 관련된 방이이기 때문입니다. 집 구조에 따라 서쪽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다른 장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을 금전운의 지정석으로 삼겠다고 당신 스스로가 한 공간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정화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은 당신의 손에 닿기까지 수십, 수백 명의 손을 거쳐왔습니다. 그 중에는 돈에 감사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고작 10원이라며 함부로 다룬 사람도 있겠죠. 돈에 집착해 놓지 못했던 사람도, 빚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다양한 기운이 10원짜리 동전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물로 씻어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거쳐왔구나.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 마음으로 낡은 기운을 리셋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부터 너와 나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하나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우선 가지고 있는 10원짜리 동전 중에서 상태가 좋은 것 하나를 골라주세요. 새까맣게 변색되어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동전이 있다면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말하며 평범하게 사용해주세요. 금전운의 역할을 맡기기에는 어느 정도 상태가 좋은 동전이 더 좋으니까요. 상태 좋은 10원짜리 동전을 골랐다면 싱크대로 가져가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앞으로 잘 부탁해 라고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더 깨끗하게 하고 싶다면 레몬즙이나 식초를 천에 살짝 묻혀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 씻었다면 깨끗한 손수건이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대로 닦아주세요. 흠뻑 젖은 채로 내버려 두면 사람도 감기에 걸리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마쳤다면 그 10원짜리 동전은 그저 거스름돈에서 당신과 관계를 맺은 복돈으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준비가 끝나면 세 번째 단계입니다. 현관을 정돈하고 10원짜리 동전을 정화했으니 이제 놓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놓는 방법에 따라 지금까지의 준비가 살아나거나 죽게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집에 초대했을 때 여기 앉으세요라며 의자를 내어주겠죠. 아무데나 바닥에 앉으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10원짜리 동전도 똑같습니다.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기가 당신의 자리입니다. 라며 머물 곳을 마련해주는 행위입니다. 머물 곳이 없는 손님은 마음이 불편해서 금방 돌아가 버리겠죠. 금전운도 그릇이 없으면 정처 없이 어딘가로 가버립니다. 그 그릇으로는 도자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자기는 흙을 불에 구워 만들기 때문이죠. 즉, 오행에 토투와 화, 화의 에너지가 강하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동양 사상에는 상생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를 낳고 키워준다는 관계를 말하죠. 그 중에 토생근, 투성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흙은 쇠를 낳는다는 뜻으로 흙 속에서 광물이 생겨나듯 토투의 기운이 금짐의 기운을 키워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도자기 그릇에 10원짜리 동전을 넣는다는 것은 10원짜리 동전의 금전운 에너지를 흙의 그릇이 받아들여 더욱 키워준다는 뜻입니다. 10원짜리 동전만 덩그러니 놓는 것보다 도자기 안에 앉혀두는 편이 금전운의 에너지가 단단히 뿌리내려 크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색은 흰색을 골라주세요. 흰색은 어떤 색으로도 물들지 않은 색이죠. 즉, 불필요한 에너지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입니다. 흰 그릇은 금전운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잡다한 것을 더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접시나 이가 빠지거나 금이 간 그릇은 피하세요. 그릇이 깨져 있으면 운도 깨져버릴 수 있으니까요. 흰색 밥그릇이나 작은 접시를 준비했다면 현관의 금전운 지정석에 놓아주세요. 바닥이 아니라 신발장이나 작은 선반 위가 좋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정면보다는 살짝 옆쪽,
아까 말씀드린 서쪽이 좋겠죠. 자리가 정해졌다면 정화한 10원짜리 동전을 그릇 안에 조용히 넣어주세요. 짤랑하고 던져 넣는 게 아니라 살포시 앉히듯이요. 부디 이곳에서 편안히 지내주세요라는 마음으로요. 놓은 다음에는 마음속으로 한마디 부탁해 보세요. 필요한 만큼의 돈과 좋은 인연이 막힘없이 흘러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요. 이제 중요한 네 번째 단계, 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을 그릇에 앉혀 현관의 금전은 자리에 두었다면 그 후에는 가만히 놓아두는 것이 중요한 관리법입니다. 자꾸 만지면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아직인가? 아직인가? 하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 돈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나를 믿어주지 않는구나 싶어 점점 거북해집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계속 의심받으면 마음이 떠나가죠. 금전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정돈하고 감사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까지입니다. 놓아둔 동전을 매일 만지지 말고 위치를 자주 바꾸지 마세요. 한번 정한 자리는 적어도 3개월은 그대로 두세요. 결과를 재촉하지 마세요. 준비는 끝났으니 이제 오기를 기다릴 뿐이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둘 수 있는 사람에게 금전운은 안심하고 머무르게 됩니다. 단, 내버려 두는 것과 방치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기적인 관리는 필요해요. 처음 3개월이 지나면 한 달에 한 번씩 10원짜리 동전을 그릇에서 꺼내 부드러운 천으로 살살 닦아주세요. 이때 이번 달도 고마웠어 라고 말을 걸어주면 더욱 좋습니다. 변색이 신경 쓰이면 처음에 했던 것처럼 물로 씻고 레몬즙이나 식초로 가볍게 닦아주세요. 그릇도 가끔 씻어서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가능하면 연말이나 연초에 지금까지 지켜줘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하고 새로운 10원짜리 동전으로 교체해주세요. 오래된 동전은 평범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고생 많았어. 또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렴 하고 보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금전운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인연이나 연애운도 함께 좋게 만들고 싶다면 10원짜리 동전에 붉은 실을 살짝 묶어주어도 좋습니다. 붉은색은 움직임을 시작하게 하는 에너지의 색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의 인연인 과 붉은 실의 인연이 만나 좋은 인연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 동전을 현관의 그릇에 함께 두어도 좋고, 특히 연애운을 강하게 하고 싶다면 침실 입구 근처에 흰 접시를 하나 마련해서 그곳에 붉은 실을 묶은 동전을 앉혀두면 좋습니다. 소원은 진심으로 서로를 아껴주는 사람과 따뜻한 인연으로 맺어지게 해주세요. 처럼 상대를 조종하려는 기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은 인연이 아니라 집착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 습관을 시작했다고 해서 당장 내일 돈벼락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일도 하지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사람과의 인연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10원짜리 동전만 놓아두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저 요행을 바라는 것일 뿐입니다. 운의 입장에서 사양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하지만 현관을 정돈하고 10원짜리 동전을 소중히 다루고 작은 그릇에 앉혀주며 돈과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돈에 쫓기는 인생에서 돈에게 사랑받는 인생으로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그것은 10원짜리 동전의 마법이라기보다 10원짜리 동전을 계기로 당신 자신의 마음과 삶의 방식이 정돈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현관의 신발 한 짝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정성껏 씻어 그릇에 앉혀주는 것. 단지 그것뿐입니다. 어차피 같은 돈을 쓸 거라면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써버리는 돈이 아니라 당신의 금전운과 인연을 조용히 응원해주는 돈으로 만들어주는 편이 훨씬 더 멋지지 않을까요? 자,
당신의 현관에도 작은 우주 하나를 놓아주세요.